안녕하세요. 텍세미나 핵심 알려주는 세미나 고성 PD입니다. 3년이 아닌 1년 예측도 불확실한 요즘 같은 시대, 몇 년 전에 수립된 목표를 달성하는 것을 프로젝트 관리의 우선 대상으로 보는 것이 여전히 유효할까요? 아니면 기업 또는 시장이 주는 본질적 밸류가 무엇인지를 계속 탐색하면서 그것을 성취하는 것에 주력하는 것이 좋을까요? 이번 구해주 DX에서는 국내 PMO 전문 컨설팅 기업인 투이컨설팅의 신창섭 상무가 본인이 직접 경험한 밸류 중심의 프로젝트 관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골 중심으로 가는 거를 열심히 한다고 프로젝트가 성공하느냐라는 통계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골을 향해서 열심히 갔지만 밸류를 이제 제공하는 데 있어서는 실패한 사례들이 많더라라는 걸 이제 통계로 좀 얘기를 해드렸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중요하게 따지는 거는 요즘의 프로젝트는 이제 가치를 중심으로 접근하자는 건데. 뭐 고객 만족이라든지 뭐 그렇죠, 네네. 그렇죠. 이 프로젝트에서 이제 어떤 가치를 제공해 줄 거냐. 예를 들면 쿠팡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밸류 제공이 뭡니까? 쿠팡이 굳이 딴 데 안 쓰고 쿠팡을 쓰는 이유. 새벽 배송. 그렇죠. 빠른 배송이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빠른 배송이 사실은 이제 고객이 원하는 그렇죠. 가치라고 생각을 하고 그걸 위해서 모든 기업 내의 프로세스 체계를 거기에 맞춰서 이제 정리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한다라는 거를 여기 이제 제가 이제 그려놓은 요 맵을 보면 우리가 커스터머한테 이렇게 이제 가치를 제공한다라는 거가 가치라는 거는 우리가 상품이거나 어떤 서비스가 될 거고요. 그다음에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이 가치를 제공하는 그 과정들이 존재를 할 겁니다. 그걸 이제 밸류 스트림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밸류 스트림의 이제 그 하나의 스텝이 밸류 스테이지라고 하는데 이 밸류 스테이지가 만들어지는 거는 기업의 어떤 케이퍼빌리티, 그러니까 즉 뭐 시스템과 사람과 프로세스가 엮여 있는 그러한 기능 요소들이 결과적으로 이 밸류를 제공해주는 이 밸류 스트림을 만든다라는 거거든요. 요거를 근데 최적화를 어떻게 잘 할 거냐, 그리고 여기 지향적으로 어떻게 할 거냐가 요즘의 프로젝트에서는 더 중요해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프로젝트 할 때 저 밸류를 네. 확실하게 산정을 해야지만 그렇죠. 저걸 희미하게 했다가는 그렇죠. 모든 게 다 사상 누각이 되겠네요. 그래서 이제 요즘 그 쓰는 이제 용어 중에 립스틱 디지털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립스틱 디지털? 아니요, 아니요. 그러니까 디지털인데 네. 디지털 흉내를 내는 거예요. 아, 그래서 예를 들면 챗GPT가 좋더라. 어. 챗GPT를 도입해야지. 네. 예, 아니면은 어떤 빅데이터가 좋더라. 빅데이터를 도입해야지. 근데 도입을 해서 그것이 고객한테 밸류를 주느냐? 아이씨. 예, 그렇지 않다 그러면 네네. 그건 이제 립스틱 디지털이라고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정말 기업의 프로젝트가 네. 그 밸류 관점에 포커싱 되게끔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한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밸류 관점에 포커싱하면 거꾸로 말해서 밸류를 생성하는데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들은 안 해도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선순위가 확실히 딱 그렇죠. 되는 거네. 그게 이제 아까 저번에 설명했던 범위 최적화 관점에서 중요한 기준점이 되는 거죠. 예. 리소스를 운영하는데도 되게 효과적이에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전체 프로젝트 관점에서 밸류를 중심으로 전체 기업 내의 엔터프라이즈 아키텍처가 엮여야 되는 거거든요. 밸류 중심의 프로젝트 관리라는 개념이 훨씬 나오기 전에 투이컨설팅의 신창섭 상무는 국세청 프로젝트 수행에 어려움에 직면하면서 자연스럽게 밸류라는 관점으로 프로젝트를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요거는 제가 국세청 프로젝트 했을 때 이제 어떤 사례인데요. 네. 국세청 프로젝트에서 이제 이게 프로젝트가 한 15년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꽤 오래전에 했던 일인데 거기도 이제 초창기 때 저희는 이제 좀 플래닝 드리븐한 계획 중심의 프로젝트 접근으로 PMO가 좀 하려고 했었어요. 그렇죠. 15년 전이니까. 그게 요구사항이기도 했고. 근데 여기가 이제 개발자들이 한 1000명 정도가 와우. 되는 규모였어요. 네. 엄청나게 많죠. 그러니까 이제 각 영역에서 일어나는 이제 다양한, 그러니까 핵심 골은 여긴데 각 지역별로 일어나는 일은 거기서 자기 나름만의 골로 제각각 열심히 달려가는 그런 현상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분석 단계 한 중간쯤에 이제 우리끼리 회고를 좀 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전략을 중간에 좀 바꿨어요. 그래서 우리가 포커스를 이제 저런 식으로 이제 밸류 쪽에 좀 포커싱을 해서 아예 우리 내부 팀 체계도 아이씨. 예, 프로세스 중심으로 관리하는 관리팀, 그다음에 기술적으로 관리하는 기술팀, 그다음에 이제 밸류를 이렇게 그 중심으로 설계나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코칭이나 이걸 하는 밸류 엔지니어링 팀, 네. 예, 이렇게 가지고 이제 우리 PM 멤버들도 재구성을 해서 포커싱을 좀 했던. 근데 그것이 예. 지금 말씀하신 뭐 개발하는 집단도 다양한 집단들이 막 천여 명이 막 하는 것 때문에 네. 그런 문제가 발생돼가지고 이 문제 어떻게 풀까 해서 나온 겁니까? 아니면 어디 뭐 저런 것이 요새 뭐 유행이니까 해서 한 겁니까? 그러니까 전자죠. 그러니까 문제를 풀려다 보니, 그러니까 I see. 지금 이제
프로젝트의 적이 상당히 어려웠던 게 뭐냐. 지금 연말정산 편하게 하시죠. 네네, 그렇죠. 예전에 연말정산 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모든 영수증, 맞아요. 뭐 증빙서 띄워갖고 우리가 회사가 내고 그때 올스탑 되죠. 그렇죠. 그냥. 그러니까 여기도 이제 국세청에서 중요했던 업무가 납세자들이 세금 신고를 편하게 하는 것과 또는 이제 세금 자체의 이제 탈루를 방지하기 위해서 찾는 것 두 가지 이제 상충된 조건이 있었거든요. 그렇겠네요. 그 중에서 이제 신고를 그러면 어떻게 편하게 할 거냐. 세원에 관련된 거나 이런 것들이 되게 복잡하게 바뀌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이제 팩토리 관리라든지 이게 하나의 중요한 이제 관점이 하나 있었고 또 하나는 외부, 그러니까 다른 기관으로부터 들어오는 자료들이 이 신고 자료하고 이렇게 매칭이 되게끔 전체를 구성하는 게 이제 사실은 여기서 되게 중요한 일이었어요. 네네. 그래서 이제 여기 프로젝트 갖고 있는 그 목표, 밸류, 얻고자 하는 밸류 관점에서 그 연쇄적인 것들을 이제 밸류 스트림을 살펴보고 거기에 관련된 설계나 기술들이 어떻게 돼가고 있는가를 놓아서 얘를 좀 더 효율화시키거나 하는 대안 설계를 제시를 한다던가 그쪽의 품질을 집중적으로 관리한다던가 이제 이런 활동을 하면서 네네. 고객한테 밸류를 준 와, 거죠. 와. 네, 그런 관점에서 접근을 했던 사례고 마지막에 value stream 이런 단어를 강조하였는데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밸류는 최종적으로 얻고자 하는 거고 그 과정이 이제 밸류 스트림인데 우리가 밸류 체인 얘기는 하잖아요. 밸류 체인은 이제 기업의 어떤 가치 흐름을 얘기하는 그렇죠. 거고 그게 이제 하나의 지류. 음. 예를 들어서 이제 여기 지금 예시를 들어놓은 게 뭐 이제 그 여신에 대한 대출을 갖다가 하기 위한 어떤 이제 그 밸류 스트림을 지금 표현을 한 거거든요. 네네. 네, 그래서 이제 뭐 그 고객을 이제 모집하고 거기에 대해서 뭐 견적을 내고 그다음에 이제 심사를 뭐 그 주문이 완성이 되면 뭐 심사를 한다던가 그 이후에 있는 이런 것들을 이제 그 밸류 스트림인데 이거를 오퍼레이션 이제 밸류 스트림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쉽게 말하면 비즈니스 가치 흐름을 얘기하는 거고 이 비즈니스 가치 흐름을 뒷받침하는 것들이 우리 시스템들이 존재를 할 겁니다. 네. 그죠? 이게 이제 우리가 소위 만들고자 하는 예, 어플리케이션이 될 거고요. 이것들의 이제 시스템 유형에 따라서 우리가 다른 이제 또 개발 어떤 그 밸류 스트림이 또 형성이 되는 겁니다. 네. 예, 그 중에서 이제 뭐 코어 뱅킹 쪽 밸류 스트림이라든지 혹은 채널 쪽 밸류 스트림이라든지 이런 것들 가서 프로젝트가 이제 포트폴리오가 이제 구성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 밸류 스트림을 처음에 제대로 산정 못하면 그렇죠. 다 이상하게 그렇죠. 돼버리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그 관점으로 아키텍팅을 하고 프로젝트 계획을 세우고 그 관점이 계속적으로 잘 되고 있는 건지 그거를 갖다 계속 확인하면서 사모님께서 이제 PM 하실 때 저런 네. 것이 좀 제대로 돼 있는지를 네. 일단 좀 체크해 보시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프로젝트의 미션이나 골에 대한 확인을 항상 먼저 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이제 고객한테 이제 제가 이제 뭐 의견을 드릴 때도 이거는 이제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게 이건데 이 관점에서 예를 들면 이제 이런 일들이 많아요. 프로젝트에서 항상 일어나는 일인데 사실 밸류 스트림에서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해당 그 현업이 빅마우스예요. 그 내가 이거 일하는데 너무 불편해서 이걸 개선해줘라고 하는데 그게 엄청나게 노력이 들어가는 일이 그런 경우가 많이 있죠.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고객의 목소리가 큰데 우선적으로 맞춰주게 되거든요. 사실 근데 프로젝트 전체 관점에서는 그게 큰 리스크죠. 예. 그런 것들을 이제 조율하거나 우선순위를 정하거나 의사결정할 때 기준선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런 관점에서 이제 그런 것들을 잡아야 되는데.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아까 빅마우스 같은 경우를 잘 조조해 주시는 거는 그 수행사한테는 되게 좋은 것일 수도 있겠네요. 물론 그렇죠. 네. 그렇죠. UI 만들어 달라고 그래가지고 뭐 예, 나는 이거 아니면 안 돼. 예. 정말 답답하거든요. 맞습니다. 그런 일이 많죠. 요즘 같은 디지털 시대에 달라지고 있는 프로젝트 관리의 관점들이 궁금하시면 우측 상단에 카드 링크를 클릭하셔서 관련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테크 전문 채널 토크IT에서는 기업 DX, SaaS 관련 다양한 전문가들과 언제든지 상담하고 소통할 수 있는 구해줘 DX란 공간이 있습니다. 구글에서 한글로 토크IT 치시거나 우측 상단의 링크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